자, 우리가 해상 위험. 점심도 못 먹었어. 나 이거 점심이야. 점심, 이걸로 점심이 됩니까? 이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었어요. 충분히 되겠죠? 영상 찍으면 안 되는데. 아이스크림 라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지난 시간에 사전 제작 강의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해상 위험이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챕터명이 되게 중요해요, 해상보험에서. 자, 마리타임 퍼릴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퍼릴이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위험이다. 근데 그게 그냥 위험이 아니고 어떤 위험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손해의 원인이라고 했죠. 해상 위험이라고 했죠. 그럼 해상 위험이 뭐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무역, 뭐 아니면 이제 운송, 해상 운송, 이런 해상 사업을 하는데 그 해상 사업에서 멸실 손상이라고 하는 물품에 혹은 선박에 데미지 or 로스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죠. 그럼 그 경제적 손실을 커버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가 해상보험이잖아요. 마리타임 인슈어런스잖아요. 그러면 이 데미지하고 로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해상 위험이었어요. 마리타임 퍼릴스였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죠? 해상 손해죠. 마리타임 로스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위험이 원인이 돼서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값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손해가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거는 물리적 손해일 수도 있고 비용적 손해도 있을 수 있고 그 제3자에 대한 책임 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해상 손해라고 해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 제작 강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있었어요? 근인주의란 말이 나오잖아요. approximate cause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퍼릴하고 뒤에 오는 로스, 이게 원인과 결과여야 돼. 근데 이 결과값에 끼칠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박이 있었는데 태풍이 와서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해적을 만났어요. 해적하고 싸우다가 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배가 난파되고 침몰했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현실 세계에 그런 정도의 그 운이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아주 배드 럭키한 사람인데, 아주 운 나쁜 사람인데, 언럭키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사람의 approximate cause는 뭘까? 태풍, 해적, 화재, 침몰, 뭘까요? 시간의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맨 마지막에 온 침몰이거나 아니면 맨 처음에 온 태풍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은 데는 태풍이나 침몰이 메인 이슈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이슈 같아요? 가장 큰 이슈가 뭘 것 같아? 해적을 만난 거겠죠. 해적을 만났으니까 배에 불났고, 배에 불났으니까 배의 통제권을 잃었고, 배의 통제권을 잃었으니까 배가 침몰했죠. 그러면 제가 뭐 쭉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중에 그 많은 마리타임 퍼릴스 중에 approximate cause는 해적을 만난 거예요. 자, 또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오렌지를 운반을 해요. 생오렌지를 운반을 하는데 허리케인을 만났어요.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좀 딜레이가 돼서 목적항에 도착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오렌지를 운송을 했는데 오렌지를 열어보니 더 이상 오렌지가 아니야. 오렌지였던 것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approximate cause가 뭘까요? 허리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왜 생 오렌지를 아무런 보관을 제대로 안 했냐? 장기간 운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생 오렌지를 운송을 하는 거면 냉장 설비를 하든지 아니면 냉동 상태로 운반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과 결과예요. 퍼릴이 있고 로스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 챕터에서 살펴볼 내용은 해상 손해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해상 위험으로부터 인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화물이나 선박에 어떠한 손해를
있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그냥 말로 쭉 설명한 것들의 내용의 텍스트가 지금 여기 3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항해사업과 관련된 선박이나 화물이 뭐로 인해서 마리타임 퍼릴로 인해서 피보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손상이 되어서 피보험자가 있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 경제상의 부담, 이거 피보험 이익이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피보험 이익이 뭐라 그랬죠?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 보험 대상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감소한다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해상 위험으로부터 뭐가 발생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그럼 그걸 뭐라 한다? 우리는 마린 로스 혹은 마린 데미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해상 손해의 범위에는 앞서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정말 마리타임 혹은 마린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을 보험회사가 커버해 주지는 않는다. 어디도 육상에서 발생된 사고의 멸실에 대해서도 커버를 해준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해상 손해의 보상 원칙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피보험자가 있게 되는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또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손해보상의 원칙, 이익공여 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그런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린 로스나 마린 데미지가 발생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무슨 너 손해 입었으니까 추가적으로 보상 더 해줄게, 떡 하나 더 줄게,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딱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고, 간접적인 손해, 부수적인 손해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 비용 손해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방지 비용이나 구조료나 이런 것들을 비용 손해로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거는 뒤에서 우리가 비용 손해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린 로스 올 데미지에는 종류가 있어요. 물적 손해가 있고 비용 손해가 있고 배상 책임 손해가 있습니다. 물적 손해는 물리적으로 박살이 난 거예요. 없어졌거나 가치를 상실했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나눠보면 토탈 로스가 있고 파셜 로스가 있습니다. 부분적 손해. 그리고 토탈 로스는 말 그대로 전체, 토탈, 전체 다 잃은 거. 다 잃어버린 것과 부분적으로 잃어버린 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토탈 로스와 파셜 로스이기 때문에 다 잃은 거, 부분적으로 잃은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엄청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잃은 거, 적게 잃은 거 아니에요. 다 잃은 거, 부분적으로 잃은 거예요. 조금이든 많든. 그러면 자,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가 100이 없어졌어요. 다 잃었죠. 그럼 뭐예요? 토탈 로스예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가 10을 잃었어요. 조금 잃었죠. 파셜 로스예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가 50을 잃었죠. 반을 잃었죠. 그것도 파셜 로스예요.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가 90을 잃었죠. 많이 잃어버렸죠. 많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토탈 로스가 아니야. 뭐야? 그것 또한 역시 부분적 손해예요. 분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와 양의 개념은 많고 적음이란 개념이 많아요. 그걸 오해해. 아니야. 여기는 완전히 없어졌거나 아니면 완전히 안전하거나, 완전히 안전하면 손해가 아니지. 그 사이 것들은 그게 조금 잃든 반을 잃든 많이 잃든 다 부분적 손해. 요거 개념을 잡고 가야 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비용 손해 있습니다. 비용 손해. 비용 손해는 이거를 내가 부경대 와서 처음에 강의할 때 비용 손해가 손해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 내가 걔를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화물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잘 갔어. 아무런 이벤트도 안 발생했어. 잘 갔어.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안전하게 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 충분히 갔어. 근데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큰 일은 안 발생했거든. 불도 안 났고 태풍도 안 왔고 해적도 안 만났고
뭐 큰 이벤트 없이 갔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300만 원이면 가던 그곳을 1000만 원을 들여서 갔어. 그게 손해야 아니야? 손해죠. 늘 300만 원 주고 하던 거를 갑자기 1000만 원을 줬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뭘 뭐 한 것도 아닌데. 700만 원 비용 손해가 발생해. 비용 손해란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억울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상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이던 돈이 있는데 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뭐가 뻥튀기가 됐어. 그거 그냥 그 감내할 거야? 세상 일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죠? 예, 그런 마인드로 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10원이라도 사기당하면 사기를 당한 거야. 뭔가 이게 눈탱이를 맞은 것 같고 뭔가 좀 짜증나잖아. 300만 원이면 가던 일을 1000만 원을 주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 그런 거예요. 들지 않아도 됐던 돈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례적으로 봤을 때 투자되지 않고 쓰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발생을 했다 이거야. 그럼 그 비용 손해예요. 비용 손해. 내가 대해야 될 돈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피보험 이익 공부할 때 제가 물건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투사가 되는데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내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에 뭐가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상책임 손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뭐도 있어요. 내 물건 깨지는 것도 있지만 남 물건 깨지는 거 있잖아. 근데 그 남 물건이 박살났는데 내가 책임이 있어. 그럼 물어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도 내 차 내가 부셔도 되지만 내 차가 남의 차 들이받아서 남의 차를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거 뭐 해줘요? 보험회사가 해주죠.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배상책임 손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물적 손해를 볼 텐데 물적 손해도 나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손이나 부손. 그리고 전손도 나뉘어요. 그리고 분손도 나뉘어요. 그거 나뉘는 걸 어떻게 나뉘는지 봅시다. 일단 자, 전손, 토탈로스. 토탈로스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현실 전손이 있고 추정 전손이 있습니다. 현실 전손은 앞에 영어 단어 actual이 붙었죠. 실제 있었다. 뭐가? 토탈로스가 실제 했다. 실존했다. 뭔데? 선박이나 화물이, 그러니까 이거는 선박이 겪을 수도 있고 화물이 겪을 수도 있죠.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그 피보험 목적물 대상물이 전멸한 겁니다. 전멸.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절대 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전멸되고 피보험 사고로 인해서 피보험 이익이 전부 상실되어서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기가 어려운 경우를 현실 전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떠한 형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 목적물이 실질적으로 박살났어. 디스트럭션. 박살났어. 그거가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게 좀 애매한데, 성질의 상실이에요. 성질의 상실. 손해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상품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시멘트. 지금 비 오는 날 공구리 치면 그죠? 여기 좀 노가다 좀 해본 사람 있나? 이런 날 공구리 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 케이스 저기 있죠. 강주에 아이파크. 그 아파트 왜 무너졌어요? 아이파크 아파트? 여기 부산에 아이파크 사는 사람 있나? 걱정 안 돼요. 그런 마인드로 아파트 짓는 회사의 회장님이 지금 축구협회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이 모양 이 꼴이죠. 오늘 뭐 이라크랑 뭐 축구를 한다는데 그래, 비 오는 날 아파트, 그 고층 아파트 2, 3층짜리 건물도 아니고 20 몇 층짜리 아파트를 비 오는 날 공구리 치는 건설회사가 도대체 어딨나? 요즘 21세기에. 왜 그래요? 시멘트가 왜 그래? 시멘트는
이게 급속도로 굳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이걸 굳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우리 학교 주변에 여기 아파트 많이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학교 주변에 이거 뭐라 하노? 공구리차. 좀 유식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래. 레미콘 차량이 여러 대가 한 번에 와가지고 쭉 주차하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레미콘 공장이 있잖아요. 레미콘 공장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물을 섞기 시작해요. 그러면 몇 시간 안에 그거를 쳐야 돼. 타설을 다 완료시켜야 돼. 안 시키면 어떻게 돼? 굳어. 이게 쉽게 말하면 레미콘 차량이 난폭하게 운전하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레미콘 차는 기본적으로 무슨 게임처럼 이 타임 리밋이 있어. 몇 시간 안에 타설을 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시멘트를 배로 싣고 간다고 칩시다.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그건 더 이상 시멘트가 아니고 시멘트였던 것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뭐 했어요? 생 오렌지를 실었는데 한 달 배에 상온에 놔뒀어. 그러면 그게 오렌지였던 것이지 오렌지가 아니야. 그거 팔 수 있겠어요? 네.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상실했다는 거야. 뭐를? 경제적 가치를. 그거를 그 물건의 원래의 만들어진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 사고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전선을 고려할 때,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측면을 다 봐야 돼요. 물건이 완전히 박살냈거나 물건이 완전히 없어졌거나도 있지만 그 물건이 원래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그것 또한 액츄얼 토탈 로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 목적물에 회복할 수 없는 점유의 박탈.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을 탈취당해서 다시 찾거나 회복할 수 없는 지배력을 항구적으로 상실한대. 내 물건이었는데 남한테 뺏겼어. 그거 더 이상 내 물건 아니야. 이 상태인 거예요. 찾아와야지. 근데 찾을 방법이 없어. 어딘가에 잘 굴러가고 있어. 휴대폰 같은 거 잘못 잃어버리면 어딘가에 저기 팔려나가가지고, 그쵸? 그게 됐을 때 내 물건이었던 것이었지, 그게 내 물건이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점유를 완전히 박탈돼서 회복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자, 네 번째, 미싱 10. 선박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 동안 찾을 수 없을 경우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16세기, 17세기부터 발달을 해오던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위성통신도 없었고 GPS도 없었고, 그리고 정확한 해도나 정확한 지도도 없던 시절에는 배가 나갔는데, 바다로 나갔는데,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소식도 없어. 이게 위로 꺼졌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바닷속으로 꺼졌는지 알 수가 없어. 그거를 다 뭐라 그랬냐면 미싱십이라고 했고, 이 경우를 현실 전선으로 봤어요. 현실 전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법에는 선박의 존재 여부가 2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그 선박이 행방불명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과학 기술력이 워낙 좋아지고 위성 장비나 위성 GPS 장비들이 다 있어서 웬만한 대형 선박에는, 그래서 정말 다른 차원으로 가지 않는 이상 잡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서 예전에 이게 바다 해저로 침몰했는데 침몰에 대한 무전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뭐로 찾아냈어 결국에. GPS 수신기 이런 걸로 다 찾아내요. 바다 밑에 있더라도 침몰했다 하더라도.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선박에 연락이 끊기거나 소식을 알 수 없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것을 현실 전선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액츄얼 토탈 로스는 알겠어. 자, 토탈 로스에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추정 전선이에요. 추정 전선. 이거를 컨스트럭티브 토탈 로스라고 합니다. 컨스트럭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설하다 할 때 이 영어 단어 앞 접두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만든다는 의미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탈 로스를 만드는 토탈 로스야. 어떤 개념인데, 자, 여기 설명을 좀 볼게요. 전손의 한 형태로 현실적 전멸은 아니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츄얼 토탈 로스는 아니야. 액츄얼 토탈 로스 아니에요.
근데 손해의 정도가 심해서 본래의 효용을 상실하거나 복구 비용이 오히려 시장 가격을 초과함으로써 현실 전손과 경제적으로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이 두 번째에 있는 포인트가 키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전손을 설명할 때 전손과 분손을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90%를 잃었다. 많이 잃었네. 10%를 잃었다. 조금 잃었네. 라고 했어요. 근데 99.9%를 잃었다고 칩시다. 그게 액츄얼 토탈 로스냐? 아니죠. 100은 아니잖아. 100과 99.9는 엄연히 다르잖아. 그죠? 0.1이 남았어. 0.1이 남았어. 그래서 액츄얼 토탈 로스는 아니야. 근데 그거나 저거나 생각이 들잖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네. 그러면 그때 주장을 하는 거야. 아, 이거 0.1 남은 거 이거 그냥 좀 100%하고 동일하게 좀 취급해주면 안 될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99를 잃었어요. 1 남았어. 1% 남았어. 그러면 1% 남은 사람이 그 1% 갖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머지 99%를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하거나 복구를 하거나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떤 비싼 기계라고 칩시다. 10억짜리 기계예요. 10억짜리 기계인데 이게 사고를 당했어. 근데 현실적으로 액츄얼하게 토탈로스 하진 않았어. 기계였던 것이 왔어. 쉽게 말하면 기계였던 것이 왔는데 그 기계였던 것을 수리하려고 보니까 30억이 들어. 10억짜리 물건을 그러니까 새 물건을 사면 10억에 살 수 있는데 수리비가 30억이야. 그러면 합리적으로 뭘 선택하면 돼? 새로 사는 게 낫지. 새로 사는 게 낫잖아. 그런 상황인데 너는 액츄얼 토탈 로스가 아니다. 너 어느 정도 그 기계였던 것의 형체는 남아있으니 이거 수리해서 써라. 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잖아.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실 전손은 아니지만 현실 전손인 것처럼 토탈 로스를 만들어줘요. 그게 컨스트럭티브 토탈 로스예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현실 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회복 후에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는 현실 전손으로 되는 것이 불가피한 손해. 그래서 실제 전손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손해예요. 합리적이다. 자, 해상보험에서만 유일합니다. 이거 자동차 보험에 없습니다. 이거 다른 손해보험이나 화재보험에 없습니다. 이거 해상보험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보험은 토탈로스면 토탈로스고 분손이면 분손인데 이런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만 존재합니다. 자, 현실전손이 법률적이고 사실적인 전손에 비해서 추정전손은 법률적으로는 전손이 맞아요. 결과값이 전손이에요. 전손보상금이 나가니까. 근데 사실적으로 실체적으로 바라봤을 땐 이거는 전손은 아닙니다. 분손을 전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는 분손으로 처리됐었어야 하는 거를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럭티브 토탈 로스예요. 자, 어떤 형태가 있는지 알아? 자, 첫 번째 봅시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서 자기의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상실해서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요게 키 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실무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뭐 99%를 잃었다, 99.9%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무슨 뭐 불났을 때 불이 뭐 양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야 이거는 뭐 저 마음에 내가 저기 좀 남겨줄게 이렇게 타는 경우가 어딨어. 다 타면 다 타는 거지. 그렇잖아.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 케이스가 많아. 회복을 하려고 수리비를 들이는데 수리비가 더 들어.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선박의 손상의 경우에는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해서 심하게 손상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세 번째, 화물 손상의 경우 화물이 보험사고로 인해서 심하게 손상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의 합계액이 도착하였을 때는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리라 예상되는.
자, 이거는 세 번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배는 아니고 하물인데, 하물을 수선을 해. 하물이 정상이 됐어. 근데, 하물이 거기서 수리를 해서 수리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 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적 고려를 합리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정 전선은 이게 현실 전선과는 다르게 전손이 아니라 분손이었던 것 중에 피해가 정도가 커서 혹은 경제적 상실의 정도가 커서 뭐 하겠다는 거야?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잖아.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 뭘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전손으로, 그러니까 분손을 전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해주나? 안 해줘요. 그냥 안 해줍니다. 뭔가 액션이 있어야 돼요. 자, 추정 전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가 99를 잃었어. 1% 남았어. 이거 나 전손으로 처리 안 하고 99% 잃은 거에 대해서 부분적 손해로 처리해 주세요를 선택하면 그렇게 처리도 돼요. 원래 분손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피보험자 입장에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현실 전손에 준해서 현실 전손처럼 처리해 주세요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행위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위부입니다. 위부. 위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위부. 위부라고 하는 어벤던먼트를 해야만 분손이었던 애를 전손처럼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위부라고 하는, 어벤던먼트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이거 누가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피보험자 결정을 해야 돼. 고려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거 회복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거를 그냥 진행을 하기에는 분손으로 처리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아, 그러면 내가 위부하겠다. 내가 이거 분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손으로 처리해달라고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게 위부입니다. MIA 제61조에 보면 추정 전손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파셜 로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을 어벤던먼트, 더 서브젝트 매럴 인슈얼드, 이거를 해서 손해를 현실 전손의 경우에 준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해달라는 거죠. 처리를 해달라는 거죠. 뭐로? 전손으로 처리해달라는 거죠. 전손으로, 뭘로? 액츄얼 토탈 로스처럼 봐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개념이 어벤던먼트예요. 위부. 위부. 자, 이 위부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전손으로 봐달라고, 전손으로 추정토록 하기 위해서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합니다. 추정 전손이 발생하게 되면 현실 전손에 준하는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권리, 소유권,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이런 것들을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하는 제도. 자, 여기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추정 전손이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현실 전손에 준하는 전손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하겠다는 걸 알겠는데,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있는 말 있죠.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한다. 이건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럴까요? 이거 알면 나가도 돼. A뿔 줄게. 이거 알면 시험 안 쳐봐도 돼. 어디 핵심을 아는 거니까. 뭐라고 생각해? 추정 모습이 발생하고.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으면 답은 모르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에 다 힌트가 있어요. 100을 갖고 있다가 99를 잃었어. 내가 1 남았다 했잖아. 요거 1 남은 거 가지고 다시 99를 회복시켜 주세요를 선택하는 것과 100을 주세요가 있잖아. 자, 100을 달라고 했어. 근데 내한테 뭐가 있어? 뭐가 남아있어? 1이 남아있잖아. 100하고 1을 더하면 뭐야? 101이야. 101이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안 돼? 왜 안 돼? 이유 앞에서 배웠어요. 초과.
그래, 실손보상의 원칙. 실제 입은 손해를 초과하잖아. 피보험,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목적물에 피보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피보험 이익이 100일 거 아니야. 100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잖아. 거기다가 여기 뭐 있어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내가 99를 잃은 거에 대해서 남이 원인을 해서 내 재산을 해를 가했어.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 나는 1% 남아있어. 내 재산이. 보험금을 타내. 100. 그리고 소송도 걸어. 소송해서 손해배상도 받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거 아니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했잖아. 보험에서는. 뭐예요? 내가 실제로 딱 입은 손해만큼만 보상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험회사로부터 깔끔하게 새롭게 100을 받고 싶으면 내 남은 1,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보험회사에 주는 거야. 니 해. 그냥 100조 나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내가 1% 남은 상태야. 99%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분손 처리하고 나 이거 안 할게. 1% 남은 거 너 가져가. 나 제3자한테 귀찮게 이거 걔랑 뭐 법원에서 만나기 싫어. 네 알아서 해. 가져가. 청구권 가져가. 나는 그냥 깔끔하게 전손처럼 네가 그냥 보험회사 네가 나한테 그냥 100 줘. 이거예요, 이거. 추정전손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그 추정전손을 제가 그 얘기 좀 앞 페이지에서 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택할 수 있다. 누가? 피보험자가.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90%가 남았다. 혹은 10%가 남았다. 분손으로 처리해도 돼요. 부분적 손해로 처리해도 돼. 근데 그게 싫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했죠? 위부라는 행위가 필요하다 했죠. 위부의 영어 표현이 abandonment예요. 롤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거 뭐라 그러지? 요즘에 뭐라 하나? 다찌를 피하는 거고. 그럼 뭐고. 한 20분, 한 10몇 분 했는데 도저히 이길 가망 없으면 5명이 투표해가지고 그만두는 거 뭐라 그래? 아니, 영어로. 영어로. 야, 롤 하는 사람이 얘밖에 없어? 뭐야, 그거 뭐란 거 있잖아. 그거. 중간에. 그렇지, 서렌. 서렌 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내가 포기할게. 내 1% 남은 거 이거 포기할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포기할게. 보험회사 어떻게 해? 나 이제 완전, 이거 남은 거 다 포기하면 나 이제 0이잖아. 0 됐잖아. 100 다시 줘. 그걸 만드는 행위가, 그러면 선행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피보험자가 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피보험자는 남아있는 짜잘구리한 거 저거 내려놓으라는 거야. 포기하라는 거야. 서렌치라는 거야. 어벤더먼트 하라는 거야. 어벤더먼트도 사실 서렌과 같은 얘기입니다.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그 뜻이거든. 영어 단어의 원래 그 어원이. 예, 그래서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으니까 보험회사가 그러면 100 줄게. 이래 돼. 자, 그래서 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어벤더먼트라는 행위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위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누구의 선택? 피보험자의 선택이에요. 피보험자가 분손으로 처리할 것인지 전손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 그러면 나는 이거를 현실 전손은 아니지만 추정 전손으로 가서 100% 보험금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위부를 합니다. 위부를 의사표시를 해요. 이것도 청약과 승낙이에요. 이 꼬라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한 80 몇 %를 잃어버렸어. 한 15% 남았어. 근데 피보험자가 갑자기 위부를 하겠대. 포기하겠대. 근데 보험회사가 바라봤을 땐 아닌데 아닌데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험자도 이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회사하고 피보험자 사이에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보험자는 위부로 해가지고 추정전손 처리해달라. 보험회사는 아니야. 이거 분손이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결국엔 뭐가 필요해요? 피보험자의 위부의 의사 표시를 보험자가 오케이를 하면, 승낙을 하면 그때 추정전손이 성립이 됩니다.
현실 존손하고 달라요. 현실 존손은 그냥 없어지면, 제로가 되면, 손해 사정사가 와서, 감독관이 와서, 검정인이 와서, 없어졌네? 현실 존손. 그냥 그대로 가요. 근데 추정 존손은 뭐가, 의사결정이 필요해. 어떤 의사결정? 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겠다. 추정 존손으로 처리해달라. 보험회사가 바라봤을 때,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 자,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가 거절하면 분손입니다. 원래 분손이었으니까. 원래 부분적 손해였으니까. 자, 위부를 하기 위해서는 추정존손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추정존손의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추정존손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99%만 날라갔다라든지 아니면 수리비가 원래 남아있는 가액보다 많이 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요건이 성립하고 형식적 프로세스인 위부라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위부를 보험자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추정존손이 성립이 된다. 자, 위부는 무조건입니다. uncondition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으면 위부 아니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조건 달면 안 돼요. 위부 할 거면 하고 아닐 거면 아닌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그 여러분들 주변에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뭔 조건을 많이 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하면 안 돼. 위부는 위부면 위부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 서로 눈치 주지 말고. 자,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 뭐가 무조건적이에요? 뭐가 uncondition이에요? 내가 위부를 하면 나한테 남아있는 그 1% 있죠. 나한테 남아있었던 제3자에 대한 청구권, 이거 얄짤 없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내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내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숟가락 얹을 수 없어. 쉽게 말하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나는 포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자, 배가 침몰을 했어요. 건져 올릴 수가 없어. 건져 올리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크레인 가지고 와가지고, 인건비 주고, 그 크레인 렌탈비 주고, 등등등 해가지고 건져 올리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위부로 처리해줘. 전손으로 처리해줘. 그래서 보험회사가 전손 보험금 줬어요. 자, 그러면 위부를 했잖아. 피보험자가. 그럼 그 바닷속에 있는 배는 이제 누구 거? 보험회사 거가 되죠. 피보험자 주장할 수 없어. 자신의 권리나 주장을. 자, 그래서 보험회사 시간 많고 돈 많습니다. 크레인 끌고 갑니다. 배를 건져 올려요. 이 배를 쪼개요. 고철로 팔아요. 돈이 제법 돼. 피보험자가 좀 줘 할 수 있어? 못합니다. 포기한 거야, 나는.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나 뭐라 요구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알아서 해줘.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가져가. 이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조건부나 기한부로 해서는 안 된다. 위부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면 이거를 통해서 보험 해결을 신속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자, 위부는 보험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불가분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가분이 뭐예요? 나누다. 불가분은 나눌 수 없다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 남아있는데 10% 중에 5%는 위부, 5%는 남겨도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쪼갤 수 없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부의 통지. 통지해야 되겠죠. 마음속으로 나는 위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위부할 것을 선택하면 피보험자는 위부에 대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피보험자가 위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분손입니다. 안 하면 분손이에요. 이거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위부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일부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여기 적혀있지 않지만 어떤 방법으로 다 돼요. 전화로 해도 되고, 뭐로도 해도 되고, 의사가 표현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용어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 위부의 통지는 손해에 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취한 후에 상당한 주의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 정보가 의심스러우면 피보험자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사고가 났어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다에 있어요. 바다나 뭐 한국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나는 한국에 있는데 그 선박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미국에 있다거나 유럽의 어느 항구에 있다라고 칩시다. 소식이 들려와요. 배가 많이 박살났대. 그래서 더 이상 배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고 수리비도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지도 않고 나 위부, 나 포기. 근데 알고 보니 아니야. 중간에 뭐가 있었어? 페이크 뉴스가 있었어. 거짓 뉴스였어. 잘못된 소식이었어.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배가 한 반쯤 물에 담겨 있으니까 저거 더 이상 배로 못 쓰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야. 합리적인 조사나 뭐 철저한 사전에 뭐 그런 거 없이. 그러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니까 뭐 나중에 소송이 될 수도 있겠죠. 소송이 지면 피보험자가 다 질 겁니다. 왜? 위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는 거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기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야. 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야? 이거 한번 하면 걷어들일 수 없다. 걷어들일 수 없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위부의 통지가 정당하게 행해지면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가 위부의 승낙을 거부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험자가 위부의 승낙을 거절해요. 그렇다고 보상을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보상해줍니다. 뭐로 해주겠어요? 분손으로 해주겠죠. 위부를 거절했다. 위부를 거절했다는 말이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말은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위부로 해가지고 추정 전손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거절하겠다는 거야. 분손으로 보상합니다. 그 뜻이고, 위부의 승낙은 보험자의 행위에 의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부의 통지 후에 단순한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을 네가 알아주겠지, 그런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얘기를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메일을 쓰든지 등등등등. 자, 위부의 통지가 승낙이 되는 경우에는 위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부의 통지의 승낙은 손해에 대한 책임과 충분한 요건을 갖춘 통지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한다. 이거 바꿀 수 없다. 이거 걷어들일 수 없다. 이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위부의 통지를 했고 위부의 승낙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위부를 취소를 시키거나 위부를 걷어들이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도 단 한 번도 단 한 건도 이긴 적이 없어요. 피보험자.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라. 자, 그러면 위부가 되면 위부의 통지에 따라서 승낙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두 번째 줄에 볼게요. 유효한 위부가 있을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 목적물에 잔존할 수 있는 권리를 피보험자의 일체 이익과 피보험 목적물에 부수하는 소유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부를 통해서 소유권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가 보험자에 이전되므로 피보험자는 전손보험금의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게 가장 큰 효과죠. 피보험자는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100% 보험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보험회사는 그 보험 목적물에 남아있는 부분, 그리고 그 피보험자가 다른 제3자에게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 위부란 행위의 결과로. 자, 그 다음에 상법에서는 위부를 피보험자의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자의 승낙이 관계없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MIA 규정이, 마린 인슈어런스 액트 규정이, 영국의 해상보험법 규정이 보험자 승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후자를 따릅니다. 거의 후자를 따른다고 보면 돼요. 자, 선박의 위부가 있을 때는 선박의 보험자는 선박이 취득 중에 있는 운임과
손해를 초래한 재난 이후에 취득되는 운임에서 그 재난 이후에 운임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운임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자, 내가 해상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박을 운용을 해요. 운임을 받았어요. 운임을 받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운임을 선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임 선불 뭐죠? CIF. 운임 후불도 있겠죠. FOB. 그렇겠죠? 예. 그러면 내가 배를 띄워서 가요? 침몰해요? 이거 추정 전선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위부를 했어요. 보험회사가 내 모든 걸 가져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미 운임을 받은 화물도 있고, 이미 운임을 목적지까지 화물을 안전하게 도달시켰을 때 받아올 수 있는 운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운임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재난 이후에 화물을 건져가지고 다른 선박에 실어서 뭐 그렇게까지 하겠나 싶긴 하지만 예시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목적지까지 가져갔다고 쳐요. 그래서 그 화물에 대한 하주로부터 운임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운임 다 누구 거가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때까지 배워온 걸 기본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험자겠지. 왜? 피보험자가 뭐 했어? 위부했잖아. 위부가 제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어벤더먼트라고 했잖아. 피보험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포기했잖아.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운임을 어떻게 뭐 화물을 어떻게 취급해가지고 운임 수익을 벌어들였어.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바다에 빠진 선박을 건져 올려서 고철로 팔았을 때 거기에 피보험자가 원래 옛날에 자기 배였다라는 걸 주장을 해가지고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남아있는 화물의 운임을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하주로부터 운송과 관련해서 운임을 받았어요. 그거 보험자 몫입니다. 그러니까 맨 여기 세 번째 줄 끝에 보험자는 손해를 초래한 재난 이후에 그 화물 운송에 대한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자가 받을 권리가, 피보험자가 받을 권리가 아니야. 중간고사에 이런 문제가 내겠죠. 피보험자는 손해를 초래한 재난 이후에 그 화물의 운송에 대해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럴듯하잖아. 보험자를 피보험자로 바꿔봐. 그럴듯하잖아. 그런 말에 속으면 이제 중간고사 문제 틀리는 거죠. 근데 이걸 외우라고?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위부를 한다는 게 뭔 의미라고 했어요? 어벤더먼트라고 했잖아. 내가 서렌더 쳤다라고 했잖아. 서렌 치면 급한 되돌아볼 이유가 있어? 없잖아. 이게 내게 아니야. 난 졌어. 난 끝났어. 내 몫이 아닌 거야. 거기에 숟가락 얹을 수 없어. 나는 뭐 했기 때문에? 위부했기 때문에. 위부를 해서 나는 100%에 대한 전선보험금 받았잖아. 그 남아있는 거 가지고 뭘 해먹든, 그걸로 무슨 뭐, 고철로 잘라서 팔아먹든, 그걸로 뭐 엿을 바꿔먹든, 그거는 보험회사 몫이야,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 거야.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피보험자는 전혀 거기에 뭐 내가 뭐 이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 띵킹. 생각. 그렇잖아.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피보험자가 이거 숟가락 내밀 수 있겠나? 아닌데. 자기 재산 다 포기했는데. 왜 숟가락 내밀지? 이상하잖아. 그래, 이상한 거 틀린 거예요. 이상하면. 외워서 텍스트와 내 머릿속에 그 암기되어 있는 텍스트를 비교해서 답을 풀지 말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상황이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하고 이해를 하면 그 상황이 납득이 안 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납득이 안 가면 그게 오답이야. 그게. 힘들다. 분선 저걸로 합시다. 사전 제작 강의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안 먹어서 당이 딸려서 못하겠어요. 자, 사전 제작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